자, 그러면 우리 ICT 쪽에 P2라고 부르는 기술사 18년 동안 1위, 최근 129회, 128회, 130회 기준으로는 거의 합격률이 90% 내지 100%를 달성했던 우리 쪽의 공개 설명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목차로 해볼게요. 자,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그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카페는 제가 기숙사 합격하고 카페를 생성을 했고, 거기에 제가 합격을 했던 모든 자료는 같이 올렸죠. 같이 올려서 기숙사 공부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제가 6개월 만에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로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성을 6개월 동안 하고 목디스크 걸렸는데, 그때 그 자료가 현재 카페의 자료로 해서 거의 지금 18년, 19년 그런 합격 자료로 다 쓰고 있고, 제가 2012년도까지 이베이와 티몬이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와 상거래 쪽에 1위 했던 기업에 CMO에 대한 조직장을 했었습니다. 조직 관리를 했다가 40대 초반에 이제는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창업했던 회사가 주식회사 ITP입니다. 이렇게 ITP가 있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잘 플랫폼으로 해서 LMS, LCMS 플랫폼을 자체 개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LMS 쪽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육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제공해주는 플랫폼,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거 다 잘 되고 있죠. 그냥 PMP가 됐든 기숙사가 됐든 감리사가 됐든 이쪽에 대부분 ICT 쪽은 국내에 1위를 찍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은 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 합격을 하고 이 잘 플랫폼을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쪽은 자리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5개의 강의장이 매수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플랫폼도 강남과 영등포 2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하신 예비 기숙사님들이 이 5개의 아지트를 모두 다 무료로 써가지고 본인의 좀 가치 창출을 같이 만드는, 요랬으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했던 기업은 국민은행부터 해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국내에 한 200대 기업은 ICT에 대한 전문 지식, 프로젝트 관리, 애잘의 프로세스, 이쪽이 저의 이제 주요 전공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웬만한 기업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아마 제가 창업을 했던 지식과 그다음에 한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노하우, 그다음에 기업 강의 한 기업 강의 200군데 했던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는 게 지금 기본 필수반 강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의 성적만 안 좋지 기대치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푸타 사이트 검색을 하면 제가 쓴 책 한 10권이 나올 겁니다. 저는 한 1년에 책 한 권씩 이렇게 저술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저술 작업이 마지막으로 한 게 4년 됐죠. 그죠? 바쁘다 보니까 여기 창업 활동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안히 책 쓸 시간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은 요 생활을 한 지가, 제가 기숙사 2006년도에 붙었거든요. 2006년도에 붙어서 지금 2023년도까지 됐으니까, 그죠? 지금 한 횟수를 치면 한 17, 8년 동안 요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잡이 한 거의 5, 6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사실 저는 공부도 하면서 요렇게 포트폴리오를 같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동안 좀 인내를 해서 요 과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오늘 공개 설명회는 기숙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숙사의 에지이즈를 알아야 우리가 이 기숙사 공부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일반 학원처럼 기숙사 공부를 하세요 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기간이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이 자격증이 나한테 50대, 60대, 70대까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베니핏이 있으면 이 기숙사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베니핏이 없으면 본인이 3개월 만에 붙더라도 저는 굳이 기숙사 자격증 당신한테 필요 없는데 이런 자격증을 왜 공부해? 저는 사실은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그리고 도움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의미 없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CT 쪽의 기술사 과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정보관리기술사, 두 번째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세 번째가 정보통신기술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모두 ITP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세 개의 과정이 현재 수행되고 있고 국내에서 세 개의 과정을 동시에 하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세 군데를 하고 지금 정보관리 컴시응은 합격률이 여기까지가 90 내지 100%를 달성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사만 좀 어벙합니다. 이 부분만 제가 끌어올리면 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합격자들은 1년에 합격자는 보통 100명 가까이가 배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가 좀 적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회의 2차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전체의 8명 중에서 7명이 우리 쪽에 정보관리기술사에 뒤에 이제 김효선님이 계시는데 1명 붙었는데 1명이 나왔죠. 그죠? 사실은 저 뒤에 계신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300명 중반에서 유일하게 혼자 나왔고 컴시용 중에서도 1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학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에서 인원이 적던 많던 간에 90 내지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개의 과정은 ICT 쪽이긴 한데 I가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 쪽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C는 알다시피 정보통신이니까 커뮤니케이션, 유선과 무선 통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ICT니까 기술이죠. 그러니까 I와 C와 여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돼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리와 의사결정 이것 중심으로 하면 정보관리 기술사가 되는 것이고 컴시응 쪽에 컴시응은 컴시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인데 우리가 약자로 컴시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쪽으로는 컴퓨터에 대한 내용과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쪽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래서 올와 나승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어디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디가 더 적게 나오는 결론적으로 치면 토픽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세계 용어를 좀 정의해야겠군요. 그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도 아직까지 없으니까. 자, 우리가 토픽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식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어젠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토픽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토픽. 그다음 그것을 정리한 게 요 앞에 있는 서브노트. 그죠? 이걸 우리는 서브노트. 그죠? 따라서 저같이 손으로 쓰든 컴퓨터를 작성을 하든 지금 강의 교환하고 서브노트는 겸용으로 쓰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서브노트 이것을 우리는 400분 동안 시험을 볼 건데 우리가 이것을 400분 동안 시험을 볼 건데 이 시험지죠. 그죠? 이 시험지 내부를 작성을 하고 페이지가 지금 14페이지거든요. 14페이지니까 56페이지.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이 되면 우리는 우리는 그게 1차 합격이거든요. 따라서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내리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토픽이 한 2,000개까지 되는데 이 토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룹핑을 하죠. 이쪽은 IT 경영 전략, 이쪽은 소프트웨어 공학, 이쪽은 사업 관리, 이쪽은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도메인이란 이름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 한 4가지는 도메인에 대한 토픽에 대한 그룹핑 1번, 2번 각각의 세트와 토픽을 정리한 노트를 서브노트 그것을 400분 동안 쓴 것을 우리는 답안지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4가지 용어에 대해서 디파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뒤에 나오겠지만 정보관리기술사는 1년에 3번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는 1년에 각각의 2번 이렇게 해서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시험은 좀 응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조건은 기사가 4년이고 산업기사 아마 제가 제 때에는 저 때에는 전문대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은 산업기사 대졸 6년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학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토목학과가 되더라도 우리 쪽의 기술사는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치면 1차 필기 합격률이 9 내지 10% 정도가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이죠. 그죠? 이 사람들만 요 자격 조건이 넘어가는 사람들만 심사를 거쳐서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만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면접은 당연히 한 번 떨어지더라도 지금 저쪽에 지금 칠판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구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차 면접 시험은 만 2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년에 시험이 3 번인지라 면접만 6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면접의 한 번의 합격률은 약 70%. 따라서 대부분 3년 안에, 아니 대부분 2 년에 전체 6번 안에 붙죠. 그죠? 그러다 보니 거의 합격률은 99%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1차 합격이 되면 그 사람을 기술사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시험이 우리의 시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지난주에 시험이 끝난 게 2024년도 5월 20일, 그죠? 2023년도 때가 130회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104기에 대해서 전략 설명회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만 끝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응시하는 시험이 8월 26일. 따라서 이때 이제 합격이 되면 좋은 건데 제2의 김효선님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합격이 되면 제가 기본 필수반 비용은 어워드로 다 환불해 드릴게요. 그렇다는 뜻은 거의 붙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그렇죠. 희망을 주는 이런 공개 설명회해야 되는데 우울함을 주는 이런 공개 설명회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울한 용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따라서 129회 올해 2월 달에 끝났습니다. 130회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131회를 도전하는 시험, 이렇게 도전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따라서 여러분들 8월 26일 날 시험을 볼 거고 1차 예정자와 2차 접수는 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그냥 요렇게 시험이 있다. 요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아침 9시부터 5시 20분까지 쓰는 시험이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100분씩 해서 4번 동안 시험을 볼 거고 각 문제당 3명이 채점을 해서 우리는 3점 분포, 그죠? 삼각, 그죠? 3점 분포, 3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해서 3분의 각각이 3명이 채점한 거에 대해서 평균을 때려서 4교시까지 평균을 때려서 60점이 넘으면 이 사람은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안지는 14페이지를 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4페이지 곱하기 4교시에서 56페이지 이렇게 답안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있는 답안지는 원가만 하더라도 1,400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랑 똑같은 사이즈와 재질로 이렇게 해서 두껍습니다. 이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지를 쓸 건 별도로 인터넷 구매하시고 실제 매주 주간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보통 접수 인원이 400명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시험 보러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10%가 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 보는 인원은 360명. 360명이고 1교시가 끝나고 여기서 또 10%가 귀가하죠. 아, 이 시험은 내가 붙을 리가 없다. 정확히 보면 신청자의 한 80% 정도만 응시하는 시험. 이게 바로 정보관리기술사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홈시용 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도메인으로 보면 CA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는 여기에 한 10%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보통 30명대가 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응시 인원이 적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1년에 1월달 내지 2월달, 4월달 내지 5월달, 7월달 내지 8월달 이렇게 3번을 보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기 한 번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보통신도 여기 생략합니다. 2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번을 시험 보는 게 이 시험이죠. 결론적으로 치면 시험 과목의 90% 이상이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는 컴시용 분들은 모두 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정보관리 기술사를 시험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험이 없을 때는 양쪽이 통합해서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에제이제를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기술사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 하우투보다는 이 기술사 자격증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부터 판단을 하려면 현재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지식들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숙사 현황에 가면 이렇게 합격률이 많아했을 때도 있죠. 이런 경우는 50명씩 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지난 회차처럼 10명 정도 뽑을 때도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10명 뽑을 때가 됐든 50명이 뽑을 때가 됐든 1년 평균적으로 치면 80 내지 100명 가까이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 회차에 1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 다음 회차는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뽑으니까 보통 한 80명 정도 뽑혀서 나간다,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시험 응시자는 대부분 맥시멈 해봤자 400명 내지 380명이거든요. 그죠? 따라서 380명 중에 1년 안에 80등 안에 들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우울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황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의 심화반이 250분이 넘거든요. 지금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ITP 여기 5개의 아지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원의 한 70%에 육박을 하는데, 문제점은 2년 안에 못 붙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 정도는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필수반에서 일부 포기하고 심화반 10개에서 일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가 포기가 된다. 따라서 희망차게 공부를 했으나 50%는 중도 포기를 한다. 부모님이 아프시든 뭐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50% 있는 것 같고,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나이대를 보면, 나이대 제가 합격해서 항상 제가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까지 항상 회식을 제가 했으니까 그때의 기준을 보면 공부했던 분들의 나이대, 합격하신 분들의 나이대를 보면 30대 초중반부터 해서 가장 나이가 많으면 50대 초반까지가 있죠. 그죠? 사실 지금 합격자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니까. 그죠? 그것을 보면 지금의 가장 나이 좀 많으신 분들, 지금 사실은 60년생도 공부하시거든요. 환갑이 넘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희소적인 거니까 그런 분들을 이 범죄에 넣지 말고 대부분은 한 69년생까지가 일반적인 것 같고,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은 한 32, 3살 혹은 30, 서너 살 여기 사이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30대 중후반까지가 많아지면서 40대 초중반부터 꺾어지면서 40대 중반 후반까지가 요런 식의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37, 8살부터 42, 3살 정도까지가 여기가 가장 덴스, 여기가 가장 밀집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보통 그게 이제 1번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공부 기간으로 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한 3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여기 가장 많은 합격률을 보이는 요 공부 기간이 보통 한 18개월 내외. 1년에 우리가 3번이니까 한 5번째 정도 보시는 분들, 여기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여기 이상의 공부 기간은 또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그 전에 아마 대부분 50%는 포기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시험 점수가 60점이면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격 점수로 판단을 하면 1등이 대부분 해봤자 몇 점? 63점입니다. 점수를 매우 짜게 줍니다. 그래서 점수가 1등이 63점, 당연히 꼴찌가 60.00이겠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점수가 많은 분포로 하면 60대 초반부터가 가장 많습니다. 60점 초반부터 해서 61점까지가 가장 많고 63점까지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말을 그렇지 62, 3점은 사실 합격자의 10%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60점대부터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60점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점수를 치면 60점으로 치면 대부분은 59점대고 60점부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요 사람들만 붙기 때문에. 그죠? 거의 10% 정도가 요 안에 들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지금의 합격 현황을 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나이대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요 부분도 넘어갑니다. 자, 우리 쪽에 도메인을 오면 과목 도메인은
전체에 13개 도메인입니다. 첫 번째가 IT 경영 전략,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세 번째가 PMP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관리, 예, 그다음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서비스, 그다음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기사가 유리한 게 시큐리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을 하는 7번째, CA의 컴퓨터 아키텍처, 운영 체제의 OS, 그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의 10번째, 해를 찾는 알고리즘이 11번째, AI가 12번째, 그다음 통계 쪽이 13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1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중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메인 쪽을 붙는다면 1번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보안 쪽, 그다음에 약간의 DB 쪽, 그다음에 AI 쪽. 여기가 좀 메인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주요 도메인으로 치면 한 3개 정도나 4개를 빼면 됩니다. 따라서 CA,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 네 개만 빼면 9개가 남죠. 그죠? 9개에서 출제될 확률이 거의 95%에 육박합니다. 도메인으로 치면. 그래서 약간 공부를 좀 그렇게 단계에 붙을 거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고, 다만 요 얘기는 지금 정보관리 기술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의 90%는 정보관리 기술사니까. 근데 컴시형 쪽으로 오면 30명이 보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컴시형 쪽은 제가 기필반 때 항상 손들어도 10%밖에 안 되는데, 컴시형 쪽은 두 개의 도메인을 잘해줘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쪽과 서비스 쪽,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A 쪽에, CA와 시스템 쪽에, 이쪽으로 조금만 더 좀 잘해주면 오히려 컴시형 쪽에 해볼 만한 게 바로 이쪽의 시험이다. 그 외에는 다 공통적이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새 3년 사이에 좀 바뀐 게 뭐냐면 AI 쪽에 이번에 한 6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전체 문제 중에 6문제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뒤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교시는 13개 중에 10개를 쓰는 시험입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는 6개 중에서 4개씩을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따라서 우리의 시험 문제는 10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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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22개를 선택하는 문제고, 시험 문제의 개수는 18개 더하기 13개니까 31개, 31개에서 22개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100% 선택하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100%다 서술식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선택을 하는 거다. 뒤에 문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좀 이따가 아주 좀 이따가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의 우리 김효숙 기술사님의 사례를 좀 이따가 한번 할 건데, 저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 제가 30대 중반에 붙었죠. 그죠?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붙었을 때 그죠? 그때에는 제가 이베이에서 PMO 과장으로 있을 때예요. 지금 그때가 35살, 36살 때였거든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장모 PM님이 공부를 하다가 저한테 권장을 했어요. 그죠? 당신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저는 붙었고 이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마치 무슨 연예인 캐스팅하고 똑같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는 끝났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내용이었고, 사실은 그때 학원비는 기본 필수반, 심화반, 이때 학원비 제가 결제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왜냐하면 그때 회사 법인카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품위 올려서 했는데 그때 학원비는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기본 필수반이 90만 원, 심화반이 140만 원, 도합 합치면 얼마? 도합 합치면 230만 원대인데 오히려 19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게 지금의 기술사 과정입니다. 해보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비용이 떨어졌다. 비용이 떨어진 사례는 그때랑 똑같네요. 그죠?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컴퓨터를 조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컴퓨터 가격이 PC로 얼마로 주고 샀냐면 140만 원대인가 200만 원 정도 주고 제가 컴퓨터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컴퓨터 저렴한 건 한 8, 9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죠? 오히려 컴퓨터 가격만치나 우리의 과정도 떨어졌다.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가격이 좀 떨어진 게 있죠. 그죠? 네, 무슨 법칙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법칙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메카프의 법칙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깡으로 공부한 케이스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평일 기준으로는 6시간 공부를 했거든요. 6시간 정도 7시간 공부를 했고, 그때 학원은 토요일 날 학원을 다녔는데 금요일은 집에 안 갔어요. 그죠? 금요일은 새벽 한 3시까지 공부하고 휴게실에서 자고 아침에 학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끝났죠. 그죠? 아무리 뭐 사실은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기존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저도 과부하게 걸리게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목 디스크까지 걸릴 정도로 요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도 빡세게 공부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목 디스크까지 왔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빨리 끝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도 사실 집안일 하나도 않지만 뭐 이때는 거의 집안일은 0% 이렇게 했고, 뭐 사실은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퇴근을 했던, 택시 타고 매번 택시 타고 퇴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는 그때는 금연했다가 오히려 기술사 공부하다가 오히려 흡연을 했는데, 사실은 반대인 사람도 많아요. 흡연했다가 금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금연하고 있는데 예전에 잠깐 동안 좀 금연했다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오히려 6개월 동안 흡연을 했던 그런 좀 나쁜 사례도 있었죠. 자, 지금 그때 작성했던 노트가 이 서브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노트는 지금 한 17, 18년 전에 합격하고선 카페에 다 올렸죠. 그죠? 그 카페에 다 올렸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워드 문서로, 요렇게 스프링으로 해서 처를 합니다. 지금 기본 필수만은 요렇게 해서 요게 원가가 한 17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요 비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본 필수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지금의 요 자료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로 해서 최빈출 문제 중심으로 그냥 꼭 알아야 되는 도메인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죠? 요걸로 강의 교환 및 서브노트 강의를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90만 원 비용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서 저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해 및 암기가 어벙해서 그렇지 이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알맹이만 모아놨죠. 요 알맹이를 포함을 해서 안 나오는 것까지 해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심화반에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김효석 기술사님은 대부분 요거를 중심으로 하고 한 달 동안 나온 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단기에 붙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약간 능력 차이가 있는 게 또 우리 기술사 시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앞에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를 손으로 다 썼습니다. 이 17권의 노트. 사실은 회사 비용, 학원비로 회사 비용 결제했는데 이 노트도 회사 노트였습니다. 결국엔 제가 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목 디스크. 이거 하나 든 거 빼놓고는 비용이나 뭐 이런 건 다 회사에서 잘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그래도 좀 쉽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답안지에 대한 템플릿 몇 개를 공부할 거냐. 그다음에 옆에 또 좋은 멤버를 만드는 게 좋은 건데 이런 건 저의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런 거 좀 이따가 합격 후기에서 얘기하는 걸로. 다 모든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세부적인 거로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전략을 어떻게 잡을 거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집중하는 걸로. 지금 뭐 답안지 템플릿이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 오세요. 이런 식의 영업적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 다 넘어갑니다. 답안지가 촌스럽다, 트렌드를 못 따라온다, 마지막 점검 어떻게 할 거냐, 컨디션 어떻게 하고 보약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얘기 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피를 어떻게 쏟을 거냐, 어떻게 차분하게 할 거냐, 준비물은 무엇을 할 거냐 이것도 다 넘어갑니다. 저의 간단한 서머리면 저는 심화반 4개월, 기본 필수반 2개월 이렇게 해서 6주 그렇게 6개월 동안 끝났고, 사실 지금 기본 필수반은 이 모든 걸 제가 강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필수반 때 사실 기본 필수반이 보통 9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냈거든요. 이번에 103개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컨디션이 좋은 편이 아닌데 하루에 보통 제가 13시간 동안 강의합니다. 그죠? 그리고 백상기가 어제 끝났어요. 그죠? 좀 성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쳐서 좀 서운한 게 있는데, 그죠? 아무튼 지금의 6개월 동안 하는 내용은 기본 필수반 때 모두 다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소화할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따라서 공부를 한두 시간밖에 못해요. 기본 필수반도 못 따라옵니다. 지금 기본 필수반이 굉장히 세게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해요. 아마 따라오는데 급급하고 파이널 테스트 시험 보면 점수 40점도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뒤에 계신 김효선님이 1등하고 62점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6개월 만에 붙는데 이분들의 점수에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1, 2등 하는 사람이 보통 하루에 평일 기준으로 5시간 내외를 공부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 공부해서 이 사람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을 알고 동영상으로 미리 공부하거나 매주 차에서 듣거나 좀 이렇게 패드에 넣어서 음성으로라도 듣고 다녀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50점대가 나옵니다. 이러면 좀 해볼 만한데 딱 물리적 시간 외에는 업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은 나는 그냥 동영상만 보고 다른 거 할 거야.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옵니다. 그것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항상 특강 같은 거 다 준비해놔요. 그죠? 이번 하반기 특강도 3번 있었고 바로 지난달에도 3번 있었어요. 그죠? 항상 트렌드는 우리가 특강 및 모의고사 파이널 라운드 이런 몇 개의 엑기스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따라만 와주면 됩니다. 사실은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129회 합격자 몇 명 안 되지만 100% 합격했고요. 지난주에 2차 합격을 도표로 만들었는데 정보관리 기술사 6명이 2차가 붙었는데 우리 심화반에서 5명 나왔고 컴시용 2명 뽑았는데 심화반 기준으로 2명 나왔습니다. 정확히 표현합니다. ITP 온라인과 기본 필수반을 했던 사람이 100%입니다. 한 명만 심화를 딴 데서 했지 100%가 다 우리 쪽에서 나왔습니다. 감히 제가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과감히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과정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실명 쪽은 카페에 클릭을 하면 여기 카페 글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으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포멀하게 이렇게 합니다. 일부 학원들이 익명으로 써서 전 익명으로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기본 필수반으로 오늘 설명이 기본 필수반이니까 이쪽은 제가 최근에 강의 교환 및 서브노트까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촬영을 일부 했거든요. 일부는 못했습니다. 하도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어제도 AI를 서브노트를 일부 강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차에 제가 세 가지 강의 하잖아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이 세 가지의 과목이 9주차에 하는데 이 중에 서브노트 강의한다고 여기 이전에 한 개수, 여기 이전에 한 개수, 여기 이전에 한 개수 세 개의 기본 필수만 기수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온라인 강의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강의까지 포함을 해서 4개의 패키지가 90만 원 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 사항은 좀 입과하기 전에 미리 듣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하도 스피드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딱 들어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씩은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심화반이 250분이고 심화반은 패키지가 2+3 제공합니다. 심화반은 2개의 서브노트와 3개의 특강과 파이널 라운드 모의고사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심화반이 고래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괜히 합격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기본 필수반에서는 제가 원하는 건 KPI가 몇 개가 있죠. 그죠? KPI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발가락으로 쓰더라도 기본 필수반에서 14페이지를 쓰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13개 중에서 10개를 쓰고 6개 중에 4개를 우리는 매 교십에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본 필수반 때 주요한 KPI로 하나를 잡죠. 그죠? 그래야 심화반에 가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심화반 가서 이것을 못하면 심화반 가서 또 포기하든가 옆 사람 14페이지 꽉꽉 쓰는데 혼자만 13개 중에서 7개밖에 선택 못하고 6개 중에서 2개 선택 못하고 이러고선 16주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카페에 글을 썼지만
기본 필수반 과정 없이 심화반은 신청할 수도 없다. 아예 신청은 불허합니다. 아예 제 카페에다가 그냥 대놓고 씁니다. 기본 필수반을 했거나 다른 학원의 기본 필수반과 심화반 없이 심화반 못 간다라고 제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저는 의미 없는 과정은 필요 없거든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심화반이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KPI고, 그다음에 두 번째 KPI는 저의 동영상 4개를 모두 다 수강하고 심화반에 올라간다. 어차피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2,000개를 다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중에 최빈출 500개만 제가 숙제를 냅니다. 물론 숙제 파일도 다 이미 있어요. 원본까지. 따라서 그거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저의 서브노트 및 교환의 오른쪽에 지금 반이 비어져 있죠. 그죠? 따라서 서브노트 및 강의 교환을 보면 왼쪽에 2개의 페이지가 있고 오른쪽 2개의 페이지가 비어져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키워드를 넣거나 변화가 있는 것만 거기다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제 표준 같은 게 매번 바뀌니까 그런 부분만 합격할 때까지만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 회차별 특강과 그다음에 파이널 라운드와 모의고사 이걸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500개 더하기 저의 강의 교환 및 서브노트 그리고선 최신 걸로 업데이트 된 걸로 이렇게 되면 기본 필수반 과정으로도 지금의 합격자처럼 충분히 붙을 수 있죠. 그죠? 거의 한두 달이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심화반 10개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심화반으로 올라가서 충분히 우리는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적게 나와도 88% 많이 나오면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게 서로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 정도로 하죠. 따라서 이전에 뭐 78% 나왔다. 뭐 거의 4, 5년 전에도 81% 나왔다. 이런 얘기는 클릭하고 보시면 되고 지금 PDF가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클릭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그래도 33,000명이 카페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남과 영등포에 듀얼로 운영하는 곳도 우리밖에 없죠. 그냥 대부분 다 한 군데서 하는데 우리는 강남과 영등포가 되어 있고 지금 매수한 5개의 아지트는 제가 각각의 장소별 한 군데씩은 24시간 오픈해줘. 따라서 그때 퇴근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따라서 우리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낮에는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자습하고 갈 때는 좀 본인의 정리만 좀 해주세요. 중간에 라면 끓여 먹는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쓰고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 드리면 시험 볼 때 바닥에다가 암기법 제발 좀 적지 마세요. 그죠? 암기법 적고 이거 지우지 않고 갑니다. 그죠? 결국엔 내가 지우거나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워야 돼. 따라서 제발 부탁이니 매주 시험 볼 때 제발 바닥에다가 뭐 좀 적지 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컨닝이야. 실전에선 통하지도 않는 걸 왜 바닥에 적습니까? 그냥 아무튼 이런 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영상 촬영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죠? 아, 이런 얘기는 좀, 그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한 번씩은 다 들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오픈하고 있습니다. 좀 와서 좀, 시간이 없을 때 와서 좀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종종 영등포하고 강남 아지트 가거든요. 오픈한 곳. 어쩌다가 한 명 있습니다. 그죠? 어쩌다가 한 명 있고 그 넓은 강의장이 혼자서 불 켜고 공부하죠. 그죠? 그거 보면 좀 많이 와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는데 거의 안 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공부하거나 대부분 좁은 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좀 와서 공부하는 게 좋죠. 그죠? 그냥 대부분 또 시험 보기 전주엔 제가 일주일 또 휴가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 또 휴가도 또 못 쓰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죠?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서브노트 이번에 5탄까지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죠? 심화반 가면 심화반의 서브노트까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강 이런 것을 좀 크로스로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그래도 한 30도 각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듯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합격한 다음에 저는 자리란 플랫폼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합격하고 그리고선 저랑 연을 끊지 말고 계속 유지해서 본인의 회사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죠. 그죠? 본인의 회사 이직하든 점프업 하시고
감리를 하든 뭐든 하든 그러면서 저하고 연을 계속 이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유형과 무형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 필수반 때 약 2,000개의 기본 토픽은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매주 제가 40개 내지 50개 숙제를 내고 9주 동안 하면 500개는 끝날 겁니다. 이거는 마스터를 하고 심화반 갔으면 좋겠고, 매주 심화반 멘토 기수사님이 옵니다. 반소개와 더불어. 그때 멘토링을 제대로 받아서 심화반 10개 심화반이 대부분 오니까 이때 좀 심화반 수준으로 멘토링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게 심화반 기수사님이 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마 이렇게 심화반 기수사님이 매주 변경하면서 오는 것도 없어요. 그죠? 심화반 가면 심화반 또 기수사님으로 또 이렇게 오리엔티드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기본 필수반은 심화반 기수사님들이 매주 옵니다. 그죠? 한두 분의 기수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심화반 이상의 다반 멘토링을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의 기본 필수반 9주차의 KPI 중에서는 KPI 중에서 하나는 14페이지를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된다. 발가락으로 쓰더라도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의미 있는 16주 내지 18주가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합격률과 동영상이 미리 제공해주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우리는 플립드 러닝이라 부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기본 필수반은 제가 뭐 사실 3자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파일까지 첨부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좀 블루투스로 듣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래야 본능적으로 토픽이 이해가 됐거든요. 많이 수강하면 수강할수록 제가 심화반 때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들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초반에는 아마 50%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갑자기 뭐 도커 어쩌고 쿠버네티스 어쩌고 도커 수험이 어떻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보안의 AES 해시 함수로 들어가면 사실은 자기 전공 아니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해하지 말고 본인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좀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러고선 좀 여러 번 듣는다. 요거를 좀 권장하고 싶네요. 그죠? 자, 지금 기본 필수반에서 한 45명 정도가 평균적인데 이번 104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까지 같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에 좀 대치동인데 거의 대치동 단과학원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신청자가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원래는 한 45분이 신청되죠. 한 100기, 102기는 한 이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에서 보면 38명 정도가 생존됩니다. 그래서 사실 30명대가 생존되면 진짜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 상위 10%가 벌써 결정이 되어 있다. 대부분 상위 10%가 6개월 안에 끝나니까. 그죠? 사실은 심화 가기 전까지 기본 필수반의 9주차의 성적으로 이미 우리가 포리캐스팅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다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아무튼 코로나 걸렸을 때도 90%가 생존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정도는 대단한 겁니다. 또 심화반의 출석률이 60%도 안 되거든요. 그죠? 기본 필수반의 90%대거나 80%대나 아무리 안 돼도 70% 이상은 되거든요. 대단한 생존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합격률이 대부분 60%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포기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2개월에 붙든 5개월에 붙든 10개월에 붙든 여러분들께서는 아무튼 본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갈 거다. 자, 합격 현황은 이 정도로 하죠. 78에 제 이름이 있네요. 그죠? 6개월 만에 붙든 아무튼 상위권들은 이렇게 붙는다. 상위권들은 그죠? 따라서 기본 필수반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다. 그리고 심화반에 가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대부분 살아남는데 기본 필수반 때 못했던 사람이 심화를 가니까 거기서 많이 또 포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결국 50% 포기되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뭐 최성욱 씨처럼 이 사람도 제 기억으로는 72년생이거든요. 따라서 나이가 50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험은 시험인지예요, 그냥.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지. 저는 뭐 환갑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똑같습니다. 시험은 시험입니다. 환갑이 되더라고 ICT 분야에 자기 분야 벗어나면 다 어봉합니다. 결국엔 자기 분야 잘한다는 거지 남의 분야까지 크로스 펑셔널하게 잘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을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페이지는 ITP 사이트에 오면 이 사이트가 이제 지금 현재 개편되어 있는데 여기 탭이 있어요. 그죠? 지금 23년도에 디포트로 되어 있겠죠. 거기에 심화반과 기본 필수반이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그 날짜를 클릭을 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화반은 그 시즌에 회차가 벗어나면 다 클로징 됩니다. 심화반 못 갑니다. 그래서 기본 필수반이 끝난 분들은 심화반에 조인을 해서 심화반의 동영상 5개를 받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프로세스는 명확합니다. 기본 필수반이 끝날 때마다 동영상 5개의 패키지를 받고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5개를 받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조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을 때까지 그러면 합격률은 90%대로는 아무튼 우리 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걸 권장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한 번으로 복습 없이 혼자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 반드시 복습과 예습을 같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것을 17년 동안 공부 방법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자, 최근에 나왔던 130회 문제를 봅니다. 첫 번째 소스 코드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참여자분들이 몇 문제를 아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14페이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0개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회차 문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 중급 수준입니다. 쉽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이 딱 중급이다. 소스 코드 없이 플랫폼과 프로덕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과 개발 방법론, 이걸 우리는 노코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따라서 코드는 소스 코드를 지칭하겠고, 따라서 소스 코드가 적는 것을 우리는 노코드 혹은 노코드라는 용어를 쓰죠. 핸드 코딩을 최소화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병행 제어 기법, 그죠? 락을 거는 거죠, 그죠? 락을 걸 테니까 엑셀에 들어오지 마, 혹은 읽을 수만 있어. 이런 식의 기법을 우리는 병행 제어, 영어로는 컨커런시 컨트롤. 그리고 왜 이게 필요하느냐, 왜 이렇게 동시성 제어가 왜 필요하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사항 수집을 하면 SI 프로젝트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요구사항 명세서죠, 그죠? 이걸 우리는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냥. 이런 것에 기술해야 되는 비즈니스적인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 그 다음에 보안적 리콰이어먼트, 품질적 리콰이어먼트, 이런 항목과 설명을 쓰라는 3번 문제. 그 다음 데이터는 사실적인 데이터죠. 거버넌스는 생산성을 높이는 걸 거버넌스라 부르니까 이걸 우리는 데이터 거버넌스라 부르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4번 문제. 드론이 있죠. 드론에 대한 보안에 대한 위협, 보안에 대한 취약점과 스레트와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고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5번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죠.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을 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써서 운영하는 유지 기법까지, 저 같으면 3단락의 유지 기법인 ECC, OC까지 저는 작성을 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블록 암호화에서 사용하는 블록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 SPM 구조, 그다음 데스와 그다음 데스와 트리플 데스,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런 기법, 그러면서 AES에서 사용하는 S박스와 P박스, 그래서 S박스의 대체 박스에 대한 서브스티튜션 박스와 퍼뮤테이션의 P박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블록 암호화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G 이동통신, 따라서 2028년도에 도래할 AR, VR, XR까지, 홀로그램까지, 거기까지 적용할 6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묻는 문제, 지금 번호가 잘 안 보여서 한 7번 문제로 보이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문제. 우리가 유선을 랜이라 부르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부르죠. 그러면서 1층과 2층을 어떻게 묶을 거냐. 그런 걸 우리는 가상이라 부르죠. 버추얼 랜. 그것을 확장한 익스텐디드. 따라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VXLAN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따라서 통신 토픽이 처음 나왔죠. 그죠? 요새 대세는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을 기계학습, ML이라 부르죠. 따라서 머신러닝에서의 최적화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튜닝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SDD, 그죠?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 그죠? 그 다음에 아다, 이런 식의 기법, 그죠? 그러면서 모멘텀에 대한 내용,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장단점을 쓰는 문제, 결코 쉽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SD도 다 모르니까. 통계적에 대한 내용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문제가 9번. 우리 프로젝트 할 때 ISP를 수립하죠. 전략적 수립 계획을. 이걸 우리는 ISP. 그거에 대해서 펑션 포인트까지 구하는 걸 ISMP. 이거에 대한 단계에 대한 5단계와 세부 내용과 5단계에 대한 산출물이 있죠. 굉장히 깊게 나왔어요. 그죠? 거의 2교시 문제가 1교시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AHP라고 해서 의사 판단을 했을 때 하이라키한 구조로 의사 판단을 하는 프로세스. 이런 식의 경제적 기법과 비경제적 기법을 상하 구조로 마치 WBS처럼 이런 트리 구조로 해서 의사 판단을 하는 AHP 기법에 대한 문제. 통계 문제가 나왔네요. 통계 문제의 베르누이 분포와 기하 분포에 대한 설명. 우리 쪽에는 AI 서브노트 강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를 했으면 그래도 둘 중에 한 문제는 충분히 맞췄죠. 그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관리의 국제 표준을 ISO 21500, 따라서 PMP 문제 중에 국제 표준인 ISO 21500의 프로젝트 관리에 1 플러스 3 플러스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P는 프로큐먼트고 S는 이해관계자죠. 그죠? 이것에 대해서 10개를 쓰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는 5개의 모델, 착수 프로세스, 계획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 문제. 제 입장에선 10개, 13개는 쓸만하죠. 그죠? 대부분 10개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죠? 할만했던 시험이 130회 문제입니다. 2교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과 기계학습에서 사용할 수 있는 K계 평균값으로 하는 K민제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무감독 학습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밀도 기반으로 하는 DB 스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3차원 공간의 원소를 벡터라 부르는 거니까 이 벡터를 기본으로 해서 그룹핑하는 기법, 그죠? 그렇게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SVM에 대한 문제 1번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 나왔죠.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계 학습에 대한 문제 2번 문제. 그러면서 운영을 같이 하면 옵스란 용어가 들어가겠죠. 그죠? 2번 문제. 그 다음에 IP 문제가 7년 만에 간만에 나왔어요. 그죠? 슈퍼네팅. 저희 암기법은 슈퍼에 사이다 사러 간다. 250개의 IP를 통합하면 슈퍼네팅. 250개를 팀별로 어떤 비즈니스 목적으로 64개와 32개씩 묶어버리는 서브네팅. 그러면서 IP를 주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서브넷 마스크까지 구하는 문제. 사실은 심화반 정도로 하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죠? 요게 3번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또 나왔어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관련된 문제. 그다음 5번 문제가 뭐죠?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나왔죠. AI 쪽에. 그때 3대 지향 가치와 8대 실체원 원칙, 결국 암기 과목이죠. 그죠? AI 쪽. 그다음에 6번 문제는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 3대 역기능의 사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는 문제 해보만 했어요. 그죠? 4개 정도는 해보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6개 중에 4개 푸는 문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죠. 지금 문제의 사례 정도만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얼굴 안 볼게요. 그죠? 왜냐하면 뻔한 수준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넘어갑니다. 자, 키워드, 정의, 가독성, 우선순위, 출제 의도 파악, 이런 건 답안지 작성의 기본인 건데, 저의 권장사항만 얘기할게요. 기본 필수반에 오기 전에 ITP에 있는 저의 1교시, 2교시 동영상 3번만 듣고 왔으면 좋겠어요. 3번만. 그리고 기본 필수반 때는 기간 연장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스트링 비용입니다. 소액 결제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값보다 쌉니다. 따라서 이거는 CDM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교시, 2교시만 듣고 그 다음에 1주차에 오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바로 1주차부터 시험 볼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부터 제가 1주차부터 쓰는 요령부터 오전에 강의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보통 서브노트 강의를 하니까 그죠. 따라서 1주차는 개인 소개하고 1주차에 그다음에 2시간 동안 서브노트 2시간 동안 답안 작성 방법론 요거 강의할 거고 그다음 30분 동안 저의 전략 얘기할 거고 반편성 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반편성하고 식사하러 갔다가 오후 1시 초반부터 해서 밤 몇 시? 빠르면 9시, 늦으면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및
강의 교환 가지고 매주 강의를 할 거예요. 1주차는 IT 경영 전략, 2주차는 소프트웨어 공학, 3주차는 디지털 서비스, 그죠? 예, 그죠? 예,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이어지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서브노트는 카페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웹하드까지 오픈을 해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및 서브노트 원본까지 공유를 해줄 거니까, 그거를 매주 우리가 여러분들 따라만 오면 돼. 제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죠. 자, 보통 제가 추구하는 바는 1단계에 제가 진행하거나 영등포에 진행하는 기본 필수반, 10개의 심화반, 마지막 한 달 동안의 마무리와 파이널 라운드 특강 참석, 이렇게 해서 점프업이 저의 전략입니다. 18년 동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90% 끝내지 100%까지 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자, 상세 내용은 뒤에서 얘기를 하죠. 자, 요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안지 작성했던 샘플입니다. 그죠? 앞에 여러분들 샘플 지금 현재 몇백 부 있죠. 그죠? 합격했던 답안지가 웹하드의 모범 답안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를 비교하면서 매주 따라올 수 있으면 된다. 자, 요런 내용은 뒤에 다시. 따라서 최소한 우리의 2,000개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데, 결국 시험 문제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13개 중에 10개고 6개 중에 4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빈출 500개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이 빈출 500개에서 결국 승부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정의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1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 교재 및 서브노트는 현재 겸용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PDF로 매주 제가 공유를 해줍니다. 물론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재본해서 공유를 해줍니다. 변동이 심하면 매주 공유해 줄 거고요. 변동이 적으면 1주차에 9건을 한꺼번에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1주차는 가방을 좀 뒤에 멜 수 있는 걸로 해봤자 7건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들고 그렇게 들고선 퇴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나와야죠. 그죠? 분위기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자, 1주차에 대한 토픽과 로드맵은 제가 나눠드렸던 로드맵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한 4개 패키지가 오프라인 90만 원에 4개의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 4개의 패키지 중에 로드맵 강의라고 해서 촬영 기사를 불려서 제가 칠판에 각 도메인당 3시간씩 강의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모두 토픽을 다 릴레이션십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매주 수강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의 어려운 내용을 못 따라옵니다. 따라서 저의 권장사항은 매주 수업하기 전에 최소한 로드맵 강의는 수강하고 온다. 물론 제가 한 번 더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들리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IT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학과 프로젝트 관리가 3주차까지. 그러면서 서비스, 네트워크, 시큐리티, 데이터베이스, CA 시스템, 그다음에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AI까지. 여기까지는 마스터하고 심화반에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이것도 다 옛날 교환입니다. 지금은 서브노트 및 강의 교환이 통합본입니다. 그걸로 공부하시면 이게 바로 지난 103기까지 제가 추가해놨거든요. 어제까지 추가했습니다. 어제까지. 요거를 같이 봐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다시 한번 하고 싶으면 ITP의 기본 필수반은 4개의 패키지, 심화반은 5개의 패키지, 오프라인으로 매주 참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주 시험 봅니다. 매주 시험.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시험 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뭐 시험 보기 두려운 거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 보는 시험인데 왜 시험을 안 봅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의 심화반에 10개로 하면 결국에는 아까의 그 결과로 옵니다. 믿고 오셔야 됩니다. 믿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하나로 하지 않는다. 저는 온라인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특히 뭐 제주도, 부산, 뭐 원주, 강릉 일부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하고 심화반에 바로 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뚝뚝 나가 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제공하니 오히려 오프라인 구주를 하고 동영상으로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심화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사례에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골프로 얘기해 볼게요. 골프도 보면 혼자 그립부터 다 잡고 와서
프로한테 배우면 이거 다시 고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오프라인으로 완벽하게 기본기를 잡고 혼자 6개월 동안 혼자 온라인으로 심화 토픽 다 받아서 그리고 공부를 심화반으로 한두 번을 해서 붙는 게 더 오히려 ROI가 나온다. 온라인으로 먼저 공부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 감리사처럼 객관식이 아니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비 공부가 안 되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반대. 더불어 심화반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부를 없이 심화반에 가서 동영상 받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00% 환불해 줄 겁니다. 따라서 기필마 및 심화반 과정이 없이 심화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심화반은 서너 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혼자 꼴찌하면서 수준을 거기에 못 맞춥니다. 따라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 ROI가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행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중간에 취소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과한 분들만 요청하시는 거로. 나중에 취소하느라고 행정적 처리에 에포트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아예 결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1주차에 9건 분배됩니다. 따라서 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주차부터 빡세게 공부할 준비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공부해볼까가 아닙니다. 공부를 이때부터는 빡세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의 배우자와 가족의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해주고 오셔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카페가 증명하는 합격률이 나오지 이때부터 주변 정리를 한다? 벌써 늦습니다. 합격권은 이때부터가 벌써 동영상 한 번 이상 듣고 온 분들이 절반은 육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화반은 심화반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은 심화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심화반 얘기는 스킵합니다. 신문특강 이번 5월 달에 끝났어요. 그죠? 이 과정은 8월 첫 번째 주에 합니다. 따라서 서브노트를 최신 변화가 있는 건 해주셔야 됩니다. 기술사 3분이, 그죠? 기술사 3분은 항상 2달 전부터 준비를 해주세요. 그죠? 이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각각의 맡은 바는 충실하게 해주세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신문특강,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이쪽은 논문특강, 이쪽은 실제 예상문제 특강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지금 여기에 한 분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익명을 쓰고 있고요. 한 분은 공공기관에 이직했기 때문에 기숙사 따고 이직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익명으로 했고 이분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이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회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카페에서 이거 지금 동영상 촬영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회사 주변에서 기숙사 합격해서 대외 활동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모른 채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단점은 그냥 모르는 걸로. 기숙사 합격하면서 대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비 기숙사님과 그분들이 실명을 알더라도 좀 모른 척 하시는 걸로. 오히려 그분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냥.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주는 게 좋지 부정적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 좀 당부 드릴게요. 모의고사 보면 5개의 아지트가 동시에 시험 봅니다. 따라서 전국구로 봅니다. 전국구로. 따라서 제발 부탁이니 모의고사 볼 때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든지 이런 어벙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찾아서라도 봅니다. 찾아서라도. 따라서 소액 결제를 하고 400분 동안 공부되는 것밖에 도움된 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꼭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이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주말에 혼자 독서실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눈으로 볼게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앉아서 고민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것처럼 도움되는 세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사실은 거기 공개 설명회 신청하신 분이 한 14~15분 정도 되는데 삼성열은 50%도 안 되죠. 그죠? 대부분 여기서 붙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비가 오니까 또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제발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게 좀 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올 때 와야 됩니다. 그냥. 자, 104기 일정합니다. 104기 일정은 6월 3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역대 최저 인원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즐겁게 해볼 생각입니다. 즐겁게 해서
어제와 똑같이 200분 시험 볼 겁니다. 제발 부탁이니 9주가 잘 버티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1주차 서브노트 공유해 줄 거니까 가방만 좀 큰 거 들고 오세요. 가방만 큰 거 들고. 오늘은 언제죠? 오늘은 5월 28일 현재 오후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 지금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0주차입니다. 0주차. 다음 주부터 1주차로 들어갑니다. 미리 권한받아서 1주차 동영상은 보고 와야 됩니다. 벌써 신청자의 20분 정도는 이거 이미 2달 전부터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앞에 계신 20분 정도는 이거 이미 한번 본 분들입니다. 이때부터가 벌써 밀립니다. 그죠?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3시간씩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의 빡센 과정에 아마 의미 있는 세션일 거다. 자, 105기는 넘어갑니다. 105기는 영등포인데 토글로 할 겁니다. 요렇게 교차로 이렇게 해볼 겁니다. 따라서 지금 ITP의 CTO가 김병건 기술사인데 이 친구가 영등포 쪽은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글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건 처음입니다. 105기는. 저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죠?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잘 해낼 겁니다. 그죠? 자, 이 친구는 또 NS반 출신입니다. 저는 항상 심화반 기술사님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웬만하면 우리 심화반 분들하고 항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자, 106기나 그 이상은 넘어가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강의 교재 및 서브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이 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됩니다. 강의 교환에 있는 토픽이 그래도 진짜 안 나올 것만 빼놓고는 나올 만한 건 강의 교환에 다 넣었거든요. 자, 그 토픽이 그래도 한 1,500개 내지 1,800개, 최소한 정의 정도는 다 있으니까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특강과 공부한 것만 오른쪽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가 103기부터 이랬습니다. 그냥. 따라서 103기부터는 서브노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전에는 이거 손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상위 20%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안 나거나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마저도 작성을 못하고 기본 필수반으로 끝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최적의 방법으로 역시 이렇게 했어요. 103기부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광펜과 빨간색으로 채워주시면 최소한 빈출 500개는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나머지 1,500개는 정의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응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특강 파이널 라운드는 동영상으로 제공되거나 시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해볼만 합니다. 그죠? 해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택을 같이 했었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걸린 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카톡으로 초대할 거니까 따라서 내일은 오프하는 날이라 내일 초대는 못할 것 같고 화요일 내지 수요일에 제가 오프라인 초대해요. 그죠? 따라서 카톡방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뭐 적으면 20분, 많으면 거의 50분 이렇게 기수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카톡방에 줌 주소를 공유해 줍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줌만 미리 설치만 해주세요. 클라이언트. 따라서 저의 줌과 혹은 유튜브로 해가지고 언택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더불어 코로나 걸린 분들 아니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9주를 끝나고 오히려 심화를 언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9주차는 무조건 참여를 한다. 왜냐하면 언택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들리는 게 제대로 아마 오프라인보다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언택으로 했거나 이런 분들을 나중에 9주차 성적을 보면 맨 하위 거는 다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초기에 좀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와서 저하고 대면을 해서 하는 게 초반에는 훨씬 ROI가 나온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그거를 강조하고 빨리 끝나면 8시 반이고요. 늦게 끝나면 지난 103기 기준으로 하면 10시 반으로 해서 한 50%는 물론 촬영 때문에 그랬지만 10시 반에 끝난 경우가 한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 103기가 그랬죠. 자, 요건 심화반입니다. 기본 필수반하고 이제 심화반이면 심화반은 요렇게 대부분 요렇게 해서 보통 18주
보통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심화반은 180만 원대까지 했는데 지금 그래도 제가 ITP 셋업하면서 14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16주가 되면 130만 원대가 되고 18주가 되면 140만 원대가 될 거예요.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저의 권장사항은 아무튼 모의고사는 절대 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반기에 모의고사 2번이 있고 지금 상반기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 처음으로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는 88%로 달성했어요. 그죠? 아무튼 아무리 적게 뽑든 많이 뽑든 현재 88% 내지 100%에 육박하게끔 지금 현재 뽑고 있으니까 무조건 참여를 해서 끝까지 간다. 그리고 모의고사 절대 피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강이 있어요. 그죠? 특강은 최신 걸로 해서 반드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만 최신 토픽으로 최근 트렌드로 문제가 각색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토픽도 그죠? 그걸로 업데이트를 해서 답안지를 써야 60점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추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따라서 5일 동안 구합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 합숙인데 이때 5일 동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 동안 무조건 참여해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발가락으로 쓰더라도 나는 14페이지 쓸 수 있어. 아는 거와 쓰는 건 또 달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로 반드시 들어오고 나머지 목금 이틀 동안 자체 공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토요일 날 우리 시험이니까 이때 붙게끔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은 좀 더 합격 후기에 우리 김윤수 기술사님 다 해주실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컨센서스 이루는 걸로 특가고 넘어갈게요. 여기 부분 서브노트네요. 자, 서브노트는 우리 심화반에 18명의 기술사님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심화반으로 심화반 서브노트로 같이 공유가 되니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은 심화반 18명의 10개의 심화반의 기술사님들이 모두 참여를 하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심화는 서브노트 갱신해 주는 걸로 동영상을 듣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심화반은 2+5로 해서 5개의 패키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필수반의 최소 점수인 40대 초중반 이 이하 분들은 심화반에 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거를 미트한 사람들만 심화반에 입과하고 그 외의 분들은 입과를 하더라도 모두 다 취소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2+3 얘기는 지금 넘어갈게요. 지금은 심화반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카페에 다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내용을 보면 항상 그 기수와 항상 상반기 하반기로 제가 전략을 다 공유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동영상 요청할 때는 ITP에 가면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링크 있거든요. 거기 페이지에 글을 써서 나는 몇 기다, 나는 심화반 누구다, 동영상을 지정해서 요청해야 된다. 그냥 5개만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운영자하고 고객센터 직원들이 권한을 주고 있는데 무엇을 줘야 될지 또 글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럼 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항목을 지정해서 권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영상 패키지가 10개가 넘어갑니다. 매 회차별 추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의 세션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기술사 합격을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이겁니다. 이 베니핏이죠. 이 베니핏. 오늘의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앞에 1시간 10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술사 합격한 다음에 떼돈 못 법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기술사 합격을 하면 당신한테 합격의 리워드로 내가 10억을 상금으로 줄게. 이런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잘 되는 의사 있고 폐업하는 의사 있습니다. 우리 기술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술사도 똑같습니다. 잘 되는 기술사 있고 거기서 거기인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이 병원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의 그 정신과 병원이거든요. 사실은 저분이 저한테 저것을 좀 매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한테 안 팔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텄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쓰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2층, 7층의 절반밖에 못 쓰는 거죠. 이쪽 아지트는. 자, 기술사 합격하면 그나마 베니핏 요거밖에 없습니다. 1번 공공기관과 공무원으로 갈 수가 있다. 얼마 전에 74년생이죠. 장모 기술사님
맞습니다. 2급 공무원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사는 5급 사무관으로 공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도 요새는 공공기관에 낙하산부터 해서 공채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에 작년에 2급으로 다시 5급이 2급으로 가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기술사가 있으면 의사가 점수가 5점이 나옵니다. 기술사 겨우 4점 나옵니다.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사무관 및 공공기관에 갈 때 여기 뭐죠? 가중치 4점은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대를 받아서 공공기관으로 이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의 단점이 페이가 적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요것보다는 가더라도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그래도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페이가 그래도 좀 훨씬 공무원보다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 ICT에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 요새는 지방에도 혁신도시가 많고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 그런 공공기관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2006년도에 그때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던데, 그때 저도 과기부 쪽에 5급 사무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 연봉이 이직할 때 연봉이 8,000대였는데, 그때 이 5급 사무관을 지원했을 때 페이를 물어보니까 4,200만 원 준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 기억하는데 이직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1번, 기숙사를 따면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 수석감리원증이 나옵니다. 수석감리원증이 있으면 감리사와 동급으로, 사실은 민간업계는 감리사보다 훨씬 더 우대해 주는 게 기술사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의 수석감리원증을 훨씬 우대해 주는데, 원하면 사실은 거기는 대부분 다 이직합니다. 나이 4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따라서 감리사에 대한 자격증을 가져갈 수가 있다. 따라서 감리사가 됐든 수석감리원이 됐든 감리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총괄 감리원이라 부르는데, 그 정도 되면 페이가 꽤 되죠, 그죠? 그래도 그 정도는 한 1억은 될 거니까. 따라서 총괄 감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감리사와 수석감리원증, 즉 우리인데, 그 중에서도 수석감리원인 우리가 훨씬 더 우대가 되고, 우리는 가서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감리사는 감리사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감리사 시험 잠깐 얘기합니다. 120개 중에서 80개 정도가 되고 1년에 시험 한 번입니다. 다만 필기 시험입니다. 따라서 감리사 시험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 감리사 시험은 1년에 응시하는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명 중에 동점자 포함해서 40명 정도가 붙습니다. 500명 중에 40명, 1년에 한 번입니다. 다만 객관식입니다. 공부하는 분량은 똑같은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빨리 문제만 쓸 수 있는 그 노하우만 있으면 돼. 우리는 56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1년에 3번입니다. 합격자 수는 우리가 2배입니다. 예. 대신에 붙기가 생각보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대를 해주는 거죠, 그죠? 당신은 교육만 들으면 감리사 자격증을 준다. 예, 여러분들 교육비만 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된 게 수석. 다만 나이 제한이 없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석감리원을 하시면서 대외 활동도 하시면 연봉 1억은 나올 겁니다, 그죠? 더불어 ICT 쪽으로 대부분 점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석감리원증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공공기관도 약간의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과 이쪽을 못 가시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로 이직을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학벌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 대부분 ICT, 특히 국내에 SI 프로젝트 하거나 공공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IT 회사, 보안이 됐든 뭐가 됐든 기술사를 절대 우대해 줍니다. 따라서 지금의 스타트업과 뭐 이런 식의 그런 회사는 약간의 우대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기업일수록 훨씬 기술사를 우대해 줍니다. 따라서 그쪽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군으로 초이스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봉이 뭐 갑자기 뭐 1억이 나오는 건 아니죠. 갑자기 뭐 여러분들 수입 유지하면서 1억을 더 줄게, 이런 건 없다는 거지. 결국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건 창업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저는 기술사 하나를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죠?
지금의 주식회사 ITP죠. 제가 창업을 할 때 저의 잡은 한 5, 6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번, 이베이 아니면 티몬이라는 회사를 5일 동안 근무를 했죠. 그죠? 그래도 여기는 최소 연봉 1억씩은 나왔어요. 지금 10년 전이지만 저는 그래도 퇴사할 때 연봉 1억은 됐었으니까. 두 번째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했어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모 기관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죠? 이때도 1년에 강의료로 아까 제가 200대 강의 기억했으니까 연봉 1억은 나왔어요. 그죠? 저는 기숙사 따서 회사 수입 1억, 대외 활동 1억은 나왔어요. 그죠? 저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평가위원이에요. 그죠? 저는 각종 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 및 심사 활동을 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런 제안서뿐만 아니라 평가일은 생각보다 많고 실무용은 무조건 기숙사를 뽑죠. 그죠? 그다음 이론이나 이런 건 대학 교수를 뽑는 거죠. 대학 교수는 이론, 실무용은 결국은 기숙사죠. 그죠? 대부분 대학 교수는 실무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잘할지언정 실무적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죠. 그죠? 따라서 대부분 기숙사를 실무용으로 평가위원을 하는 거니까. 요게 3번째. 지금은 안 쓰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책 한 권씩 썼어요. 4번째. 저는 어차피 회사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야간에는 창업 준비를 했었어요. 그죠? 요렇게. 저는 사실 기숙사 따고 회사 다니면서 연봉 1억 정도 이상씩은 대외 활동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붙었으니까 1억 줄게 이런 거 없는 거지. 거의 365일에서 거의 340일은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최근 2-3달 동안에 오프한 날은 거의 하루 이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쉬려고 했더니 결국은 공개 설명회 하는 거니까. 그죠? 결국 오늘도 일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면 떼돈은 못 벌지만 폐기업은 되더라. 제가 창업한 것처럼. 회사가 잘 될지언정 못 될지언정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저처럼 한 5개의 잡은 생기더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풀로는 그래도 들어가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외부 평가위원, 심사위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일종의 그거죠. 명예직이죠, 그죠? 요런 항목들이 기술사로서의 약간의 베니핏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 페이지를 베니핏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저의 기술사로서 너 강정배 기술사 따서 제일 좋았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페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6개월 동안에 그래도 제가 안 해본 것도 있고 해본 것도 있는데 그래도 ICT의 A부터 확률 통계 AI까지 이론적으로는 한 2,000개 토픽을 모두 다 공부를 해보고 전또 사업 관리를 해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생겼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6개월 단기간에 붙었지만 강정배 기숙사 합격을 해서 이게 좋았니? 이게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게 훨씬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이 모든 걸 저는 했거나 할 수 있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기숙사를 따서 회사 다니면서 전문가 강의를 하고 연봉 1억 이상의 대외 활동을 벌었고 대회나 저수심사위원을 하고 기숙사 커뮤니티에 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ITP를 강남 아지트부터 해서 영등포 아지트 5개 아지트를 매수를 했고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도 이거 사업을 하는 건 성공 가능성이 높아라는 걸 저는 이 지식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일부 항목은 그래도 기술사 쪽부터 해서 몇 개의 항목은 아직까지 빈약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항목은 국내 1위를 달성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죠? 확장 및 확대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쌓였다는 게 저는 기술사 공부를 해서 너무 좋았어라는 게 저는 1번이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ICT인으로서 기술사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 가까이의 임금 피크로 들어가서
나는 ICT를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술사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은 기술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당신이 원할 때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건강하다면 70대 중후반이 됐든 감리라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요 전공 가지고 나는 70대까지도 연봉 1억을 만들어낼 거야. 또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해. 애들의 교육 때문이라도. 뭐 사실 요새 애들처럼 ROI 안 나오는 애들이 없죠. 그죠? 저희 집 얘기하는 거야. 그죠? 저희 집 애들 잠깐 옆길로 가면 대치동에서 학원비는 상위 10%, 반에서의 성적은 하위 10%거든요. 가장 ROI 안 나오는 비용을 제가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의미가 아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나는 IT를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사 공부는 최소 6개월 내지 1, 2년이 걸리는 거니까 저는 기술사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4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기술사 자격증을 해서 나는 회사에 종속적이지 않고 나는 그냥 회사도 다니면서 연봉 1억이 됐든 연봉 한 30% 정도가 나오든 이거를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한이 있으면 취미도 하면서 대외 활동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앞으로 갈 거다. 저는 그러면 이거 할 가치 있다. 이거 6개월 내지 1, 2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뭐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빈약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의 꿈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50대 꿈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는 더 결정하고 저는 발전을 할 거예요. 그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가봐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기술사 자격증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기술사 공부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기술사 공부를 하고 포기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최소의 합격률이 올해 들어서 88%고 많이 들면 100%까지 가는데 다른 하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상암에도 있고 모든 학원은 다 있어요. 그죠? 곳곳에 다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래도 합격률이 평균 그래도 90% 나오는데 굳이 여기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저는 감히 저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위치는 이미 파악해서 얘기가 됐고 심화반 얘기에 10개는 얘기 안 할게요. 10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심화반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넘어가도록 하고, 자, 1주차에 아무튼 1주차 전에 0주차에 카톡방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따라서 카톡방으로 초대를 하고 이 카톡방의 모든 전화번호는 ITP에 결제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가지고 제가 카톡방에 빠르면 월화, 늦으면 수요일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1주차에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 그다음에 템플릿자는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해당하는 템플릿자는 매번 부러지거나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거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템플릿자에 대한 거, 그다음 당연히 별도 입금해야 됩니다. 그다음 기술사 볼펜도 미리 구매해주고, 그다음에 많이 쓸 분들은 이 해당하는 그 연습용 답안지도 인터넷에서 구매. 그다음에 0주차, 그다음 1주차에 왔을 때 타이머, 휴지, 스카치 테이프, 계산기, 큰 필통,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필통,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별도의 식사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 없습니다. 각자 틈틈이 쉬는 시간에 가서 간식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밤 9시 정도에 끝날 거니까. 그다음에 2주차부터 코로나 걸린 분이 어쩌다가 나오는데 그 분들만 배송해 줄 겁니다. 그 외에는 배송 안 해줄 겁니다. 배송도 일어나서. 그 정도는 그냥 가방 들고 1주차만 어차피 좀 부탁드릴 거고, 이런 템플릿자나 소액은 요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요 통장 그대로 저는 템플릿자를 사다가 또 채워 넣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매 심화반과 기본 필수만 공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금액이 항상 줄어들어요. 그죠? 보통 가져가고 저는
여기에 입금하신 분들 당연히 저는 그 명단 확인을 못 해요. 그냥 어차피 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파이가 적어집니다. 그냥.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다 입금하고 들고 가시는 걸로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코로나 걸린 분들은 준 클라이언트로 모든 강의 교단 PDF로 할 거고 여기 장소는 대치아지트.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영등포는 영등포에서 할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코로나 걸린 분들은 그 주만 좀 미안한데 언택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그죠? 그 외에는 없을 겁니다. 예, 그 외에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말이 많았네요, 그죠? 1시간 거의 40분 정도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은 저는 어떻게 1시간 동안 얘기가 안 되네요, 그죠? 자, 이것으로 밝게, 왜냐면 지금 현재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서. 자, 밝게 이것으로 동영상 촬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없죠? 거의 뭐 완벽한 설명이에요. 거의 혼자 하고 혼자 떠들었네요.